기사보다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 하면서 시작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젊은 독자님들, 특히 대학생 독자님들을 보니까 아직도 일부는 그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경쟁의 의미, 사회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경쟁이라는 이면에는 사실은 또 무수한 협동체계입니다. 뭐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 치열하다지만 삼성과 애플 뒤에 무수한 협력업체, 유통업체, 관련업체의 그 무수한 협동체계끼리 싸우는 거고, 그런 협동체가 구축돼 가는 거죠. 그런 협동체계에 관한 기사가 한경 9월 25일자 일면에 크게 실려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 기사를 두고 하는 겁니다. 9월 25일 금요일 한경 톱입니다. 불황은 숙명이냐? 협업으로 부활한 물레동 소공인 하는 겁니다. 물레동은 아시다시피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소기업체, 뭐 중소기업이라기보다 뭐 1인 기업 막 이런 것도 많죠. 다닥다닥 붙은 그 철공소, 옛날에 치면 철공소, 목공소 같은 그런 정말 가내수공업적 그런 생산 지역인데, 여기에서 협업 체계 기사를 다뤘네요. 그냥 물레동에 관한 기사는 많이 썼는데, 우리 중소기업 전문 기자 김낙훈, 중소기업만 오래 취재한 기자죠. 중소기업 전문 기자가 했습니다. 이대로는 죽는다 하는 절박감 때문에 신제품 개발, 해외 마케팅 이런 것도 전부 다 협업으로 한계를 돌파한다 했습니다. 이 어렵다지만 매출이 50%뛴 업체도 있다, 그렇게 돼 있죠. 3면 볼까요? 보십시오. 요 아래 요 기사입니다. 물레예술촌과 협업. 물레동에 지금 돈 없는 형편이 어려운 젊은 예술가들이 여기 몰렸다죠. 뭐 연극하고 공연하고, 거기와 함께 물레예술촌과 협업을 해서 전통적으로 어떤 그 공업인들이 예술촌과 협업했습니다. 아이디어 제품이 따라 출시를 하고 있고요. 명품 만년필, 뭐 휘핑기 이런 개발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천수답 경제, 옛날식으로 그냥 변하지 않고 협업도 하지 않고 이런 데는 고전하지만은 다른 데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기서 일면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법안 11개 법안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더니 그 이어지는 기사네요. 일본이 군수시장을 공략한다. 요즘 뭐 군수, 전자죠. 전자 IT니까요. 무기라는 게 전자 기반, IT 기반인데 소재하니까 전통적으로 전자, 소재의 왕국이라는 전자산업, 소재산업에 잘 나가는 일본. 480조 원에 달하는 세계 군수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국의 전자 무기도 일본의 기술이 없으면 말하자면 어렵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그러한 전자 소재를 하는 수출을 총괄해서 내보내는 수출의 총괄 조직이 다음 달 출범한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도 뭐 F가 아니죠. T50 같은 이런 비행기 한국형 전차 수출이 좀 돼야 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3면에 관련 기사가 크게 들어가 있네요. 세계 군수 시장 공략에 나선 일본, 이렇게 했네요. 안보법 이번에 바뀐 거, 이거 날개 달고 일본의 정계, 재계, 군수 대국 부활 합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협업이네요. 일본 개발 수출 총괄해서 방위 장비청 수출을 염두에 둔 거죠. 다음 주에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게이달렌, 우리로 치면 정경련 같은 데죠. 일본의 경단련, 무기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정부가 바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재계는 제안하고 정부는 받아들여서 하는 방위 장비청이 출범한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도 협력, 첨단 무기 공동 개발. 뭐 우리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대로 있어야 되느냐 싶습니다. 70년 전에 이미 세계 최대 전함을 만든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건너가서 하와이에 전쟁했던 배 싣고 가서 전쟁한 일본이죠. 족쇄 풀린 일본 구수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하는 뭐 개발하는 전차라든가, 하여튼 일본의 이 하이테크 기술,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적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일면을 와서 요즘 휴가, 장병들 1박 2일 휴가 그 얘기 나왔고,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정몽구 회장의 아들이죠. 현대차 부회장.
현대자동차 주식 5천억 원어치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주식 316만 주를 매입했다 그러네요. 현대중공업 소유 주식입니다. 현대중공업 24일 현대차 주식 440만 주 중에 316만 주를 부회장이 매각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4,999억 9천이니까 5천억이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의선 부회장의 주식이 많이 지분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롯데 기사, 롯데가 그 왕자의 날이라 하나 부자 간의 그 다툼을 뭐라고 해야 될까 겪고 신동빈 새로 경영권 잡은 롯데 신동빈 롯데 회장이 100억 원을 출연해서 롯데 문화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기사도 있군요. 이런 기사들입니다. 이면은요. 이면 기사는 재밌습니다. 이거 작년에 꽤 요란했죠. 이분은 전에 KT 회장을 했던 이석채 씨입니다. 이석채 씨 그 배임 말은 재판권에 대해서 법원이 그 103억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석채 씨가 어쨌든 무죄 판결을 난데요. 요게 전날 보니까 검찰은 5년 구형을 했던 겁니다. 검찰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는데 요 논리가 재밌네요. 인수한 기업이 이익 못 낸다고 배임으로 본다면 어떤 경영자가 미래에 위한 과감한 투자하겠나? 우리나라 진작 법원들이 이렇게 투자하지, 이렇게 참 재판하지 그랬습니까? 그동안 하도 배임죄로 참 완고하게 해석하면서 잡아넣고 그랬는데 KT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비록 인수한 뒤에 손해를 내더라도 그거는 정상적인 경영이었다는 게 이번 이 판결의 말하자면 의미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논란이 되고요. 법원이 중심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포털에서 사이비 언론 퇴출 나선다 하는 이런 기사도 있고요. 요거는 네이버 같은 데서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려낸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또 계속 올라가네요. 사면입니다. 폭스바겐 사태가 일파만파. 요 제목 보십시오. 폭스바겐의 지금 리콜 배상 사태는 독일 경제에 미칠 충격이 그리스 사태보다 더 클 것이다. 메이드 인 저머니 자체가 지금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피치가 폭스바겐의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를 했고요. 독일 경제의 상징인 이 자동차가 차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이 독일 경제에서 또 폭스바겐은 자동차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국가의 큰 기관 산업인데 큰일 났습니다. 독일에서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히틀러 때 탄생한 폭스바겐 말 그대로 국민 차지야. 폴커스 국민 바겐 차니까 M&A로 12개 브랜드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세계 판매 1위. 여기 보십시오. 람보르기니, 벤틀리, 부가티, 시아트, 스코다, 아우디, 포르쉐, 그 폴스바겐 승용차, 그 다음에 트럭, 버스, 만, 스카니아, 폴스바겐 상용차까지 전부 다 폴스바겐 그룹입니다. 대단하네요. 환경부의 엉터리 조사도 문제네요. 조작 무관한 차종 점검했고 몰랐다고 하는 폭스바겐의 빈트코런 CEO 결국 사퇴했네요. 속임수로 몰락한 혁신의 전도사. 이 사람 엔지니어 출신인데 아주 5개월 만에 결국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면은요. 교황의 정치. 나도 이민자의 아들이다. 이민규제, 기후변화, 정면거론. 교황이 왜 이렇게 현실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쿠바 가서도 그렇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교황이 있죠. 교황이 미국 정치권 한복판이 뛰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감한 그런 이슈 부각에 민주당은 환영하고 공화당은 소거리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디젤차,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디젤차 엔진에 들어가는 배꼽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젤차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거죠. 폭스바겐 여파고요. 중국 중산층 다이아몬드 구매 열기가 뚝 떨어졌다. 아마 부패와의 전쟁 그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치 이상 재고 쌓였다. 요 사진은 시진핑이 보잉에 가서 보잉 자동차 300대 사겠다. 보잉 자동차이죠. 보잉 비행기 300대 사겠다 하니까 보잉은 중국의 항공기 제조 공장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보답을 했다고 하네요. 시진핑 방미틀째. 미국은 중국 기업의 투자 장벽 없애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곤층 기준이 1.25달러에서 1.9달러로 올라가죠. 그래서 빈곤층 기준이 올라간다는 기사가 있고요. 이런 기사들입니다. 노동개혁에서 교육계획도 속도 낼 거다 이렇게 했고요. 지방공기업, 골프장, 호텔 등 23곳을 판다고 하는 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96만 원 받는다는 얘기하고, 어쨌든 지방공기업 이 기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지방공기업에서 불필요한 사업 쥐고 있지 마라. 민간에 이양하라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 23개 골프장 같은 작은 걸 내겠다는 건데, 사실은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하가 지방공기업이거든요. 시도 산하, 시군구 산하가 지방공기업인데, 국가 산하, 중앙에 있는 뭐 한전부터 해서 가스공사는 중앙의 공기업들도 불필요한 거, 경쟁력 떨어지는 거, 수익 못 내는 거, 그 다음에 민간보다 잘하지 못하는 걸 전부 다 민간으로 넘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는 민영하고 작게 봐서도 경영 효율하니까 중앙의 공기업이 좀 더 과감하게 불필요하고 자신 없는 사업들, 시장이 더 잘하는 사업들을 민간에 넘겨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